안녕하세요. 두아들 아빠입니다. 오늘 새벽 제롬 파월의 금리 인상 발표에 나스닥과 비트코인이 동반 상승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약간의 위안은 줬다고 보이는데 이게 상황이 좋아졌다기보단 불확실성 해소로 인한 단기적 반등에 가깝다고 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경기 침체는 언제 와서 언제 끝나는지를 제가 최근의 금융위기였던 서브프라임 때와 한번 비교하면서 답을 찾아본 결과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경기 침체가 시작 즈음인지 중반 즈음인지 이거는 논란이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우리의 제롬 파월과 제니 델런 재무부 장관님은 자꾸 경기 침체 안 왔다고 하시는데 제가 볼 때 그건 아닌 것 같고요. 확실한 뭐 논란은 있겠지만 시작이나 중반 어느 즈음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근데 확실한 건 적어도 이 경기 침체가 끝나려면 아직은 멀었다. 그러니까 제가 경기 침체의 시작을 1로 보고 끝을 10으로 보면 대략 저는 한 3 정도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게 보는 근거들을 뒤에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일단 기사로 가보면 미 경기 침체 우려 확산, 그래서 내년 중반쯤 금리 인하할 것. 아, 뭐 이거는 주관적일 수 있는데 침체가 왔는지 안 왔는지. 근데 이제 금리 인하나 금리 인상은 좀 객관적인 지표잖아요. 그래서 또 이런 걸 보면 내년 중반 되면 금리 인하니까 주식이나 코인 오르겠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도 있겠는데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 금리 인하라는 게 사실은 금리 그 경기 침체가 오든 위기가 왔든지 이런 안 좋은 상황에서 이제 뭐 완화책으로 쓰는 거잖아요. 유동성 공급과 더불어서. 그래서 이전에는 경기 침체가 와야 된다. 위기가 있는 후에 그 대비책으로 이제 금리 인하 상황이 발생하는 거라서 일단 지금 현재 기준으론 경기 침체가 정점은 오지 않았다. 그 얘기를 드리려고 이 기사를 가져왔고요. 또 이것도 비슷한 건데 매일경제랑 한국경제연구원에서 한국의 위기 경제 시계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서브프라임 때보다는 한국은 IMF 때가 더 무서웠으니까 이 12시, 이 위기의 정점을 이제 이 IMF 97년 12월로 잡고 12시로 잡고 현재가 어느 쯤인가 이제 여러 지표나 수치로 확인을 했더니 현재는 한 20시 정도 됐다. 이제 위기 경보의 초입 정도 왔다. 이렇게 진단을 내리셨더라고요. 근데 저도 뭐 일부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확실한 거는 경기 침체는 시작은 일단은 했고요. 근데 클라이막스 정점까지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 얘기를 드리려고 이 기사들을 가져왔습니다. 또 뭐 여러 근거가 더 있는데요. 이제 인플레는 꺾였을지언정 경기 침체 정점은 아직 안 왔다. 그러니까 인플레가 저도 뭐 완벽하게 끝나진 않았지만 끝에 어느 정도 즈음인 것 같고, 또 경기 침체는 들어왔는데 정점은 아직 안 온 그 어디 지금 중간 지점에 어디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일단 가격을 아직도 올리는 기업들이 많다는 거예요. 물론 코카콜라나 하기스나 뭐 햄버거나 이런 뭐 소비재 기업들은 뭐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 건 뭐 팔리니까. 근데 문제는 뭐 루이비통, 뭐 치폴레, 멕시칸 음식점이거든요. 아니면 메타, 뭐 페이스북이죠. 이 그 뭐 헤드셋을 가격을 올렸다는 거고, 아마존 이런 데는 이런 데가 가격을 올린다? 사람들이 안 사줄 텐데 제가 볼 땐 아직도 살만하다. 먹고 살만하다. 그리고 정점에 뭐 끝까지 오진 않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이유였고요. 이런 기업까지도 가격을 올렸다는 걸 보면.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유명한 원숭이 NFT인데요. 세계적인 스타였던 마돈나가 이거를 사고 싶어 해요. 근데 지금 가격이 비싸서 못 사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가격을 알아봤더니 802더, 미국 돈으로 130만 달러, 한 15억, 16억 할 것 같은데요. 근데 너무 비싸서 못 사겠다. 마돈나도 그렇게 세계적인 스타도 비싸서 못 사겠다 하는 거 보면 이게 비록 아무리 비싼 NFT고 뭐 연예인들 위주로 쓴다곤 하지만 아직도 거품이 덜 빠졌다. 이렇게 해석이 됐고요. 또 방글라데시도 IMF의 SOS. 그러니까 지금 뭐 무너지는 나라 많잖아요. 스리랑카, 파키스탄, 뭐 터키 여러 나라 있는데 이제 방글라데시도 45억 달러의 긴급 자금을 요청했다. 이런 걸 보면 아직도 IMF의 손님이 아직도 줄 서서 대기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격도 올리고 아직도 뭐 NFT도 비싸고 아직도 손님들 IMF 손님들 있는 거 보면 경기 침체가 시작은 했지만 아직 클라이막스까지는 오지 않았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해봤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경기 침체는 시작이 됐으니까 이제 여러 뭐 세계적인 기업이나 국가들도 이걸 극복하려고 몸부림치는 여러 또 현상들이 나와서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면 이 세계적인 기업인 스타벅스도 인플레나 물가가 너무 오르니까 이제 영국 사업부가 가장 컸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여기서도 이제 사업 철수 아예 이제 거의 확정이 된 걸로 보입니다. 이 정도로 굉장히 사활을 걸면서 철수까지 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또 아시겠지만 한국도 아예 신세계 스타벅스가 이제 신세계한테 한국 지점을 아예 다 팔아버렸죠. 그래서 뭐 지금도 논란은 있죠. 뭐 스타벅스 맛이 바뀌었다더라. 커피 맛이 바뀌었고 뭐 빨대에서도 자꾸 이상한 냄새가 나고 뭐 사은품으로 줬던 가방에서도 발암 물질이 나오고 여러 가지 논란은 겪고 있는데 일단은 스타벅스 입장에서는 한국에 팔았으니까 그건 다행인 거고 이제 영국 사업마저도 철수를 해버리는 안 좋은 상황에 처한 데다가 디즈니도 뭐 아시겠지만 가족 친화 뭐 미키마우스 뭐 이런 캐릭터들 파는 플랫폼을 또 개발했는데 문제는 안 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넷플릭스나 뭐 이런데 자극적이고 폭력적이고 뭐 재밌는 거 많이 있으니까 그리고 넷플릭스에 만화도 많아요. 이 디즈니를 굳이 또 추가로 해서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디즈니도 이제 드디어 이런 색깔을 버리고 성인용 영화를 추가를 하는 강수를 두고 있습니다. 변화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이렇게 안 하면 매출이 안 나오고 살아남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참 세계적인 기업들도 정말 경기 침체를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계신다. 얘기를 드리려고 기사를 소개해 드렸고요. 미국도 문제는 비슷합니다. 일단 사우디에 가서 굴욕을 당하셨죠. 바이든 대통령이. 원유 증산이든 여러 가지 좀 성과물을 들고 귀국을 하려고 했는데 빈손으로 오셔가지고 엄청 굴욕을 당하셨는데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한국의 뭐 삼성이나 SK 최태원 회장 등이 제발로 찾아와서 뭐 300억 달러인가 SK가 투자를 한다고 했죠. 이렇게 하니까 정말 너무나도 감사하죠. 바이든 입장에서는 비록 예전엔 뭐 강대국이었고 뭐 소련도 잡았고 하지만 뭐 땡큐만 10번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직접 찾아왔잖아요. 근데 원래 만나서 회의를 해야 되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 걸리니까 이 정말 코앞에 두고 이제 화상회의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화상회의 끝나고 이제 갈 때까지 손을 흔들어 주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참 바이든이나 미국도 자존심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한 푼이 아쉬운 정말 절박한 상황이다.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계신다. 이 얘기를 드리려고 이 기사도 가져왔고요. 또 예전에 소개를 한번 했지만 삼성전자 임원들도 자사주를 지금 바이더 딥을 하고 계신다. 저점 매수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드디어 통계가 좀 나왔어요. 그래서 부사장급 이상 뭐 임원들 48명이 약 올해만 한 100억 정도를 사들였다. 그러니까 두당 한 2억 넘게 사신 거죠. 그럼 이제 이게 잘한 거냐 못한 거냐. 왜냐면 매수 평균 단가가 6만 7천 원 정도. 그러면 뭐 5만 전자까지 갔다가 조금 회복해서 이제 6만 뭐 천 원 뭐 이 정도 왔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한 10% 정도 손실이지만 그럼에도 저는 장기적으로 보면 잘한 선택이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왜냐면 이게 저점이 어딘지 그리고 경기 침체가 초입인지 중반인지 지나야 알 수 있지. 지금 뭐 어떻게 알아요? 알 수가 없으니까 그냥 좀 뭐 급하지 않은 돈으로 이 조금씩 조금씩 사 모으는 게 정말 잘한 전략이라고 보고 우리도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려고 요거는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충 알겠죠. 경기 침체의 느낌도 대충 알겠고 시작된 것도 알겠는데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대비를 하고 있죠. 이 침체에 대해서. 근데 대비가 2% 부족하다. 뭐가 부족하냐면 정점이 왔을 때 하는 그 대비에 비해서는 그래도 약간은 강도가 약하다. 강도가 약하다. 이 얘기를 제가 지금 드리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걸 말씀드려보면 삼성이든 하이닉스든 반도체사 인수된 새 공제. 그러니까 뭐 소부장, 뭐 아시죠? 소재 부품 장비 또는 반도체 배터리, 백신 이런 분야를 주식을 사거나 자산 양수를 할 때 세제 혜택을 확대하겠다.
그러면 이 분야가 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뭐 좋은 전략이고, 또 월마트 때린 인플레, 뭐 실적 눈높이 뚝뚝 이런 기사도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뭐 순이익도 줄어들고 뭐 주가도 폭락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힘드니까 의류 등 재고떨이 고육책, 이제 눈물의 떨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고육책을 이제 고민을 하고 있고 재고가 이미 쌓여 버렸고 굉장히, 그래서 인플레도 떨어지고 이제 이런 좀 할인 행사를 크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갭이라는 미국 의류 브랜드에서도 이렇게 좀 전망을 잘못해가지고 재고가 많이 쌓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대표님이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하는 뭐 이런 상황에 처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재고가 쌓였다는데 이제 애플은 재고 쌓일라. 그때 높은 애플마저 중국에서 할인 판매. 그러니까 사실 애플이면 되게 인기 많은 제품이잖아요. 그리고 뭐 아이폰 14 지금 나온다고 하고 있고. 근데 이례적으로 중국에서 최대 12% 가격을 할인을 하고 있고. 왜냐면 경쟁자들도 너무 많고 소비가 줄 거라고 예상이 되니까 이런 거 애플마저도 이제 할인 판매를 해야 되는 상황에 처했다. 또 한국의 이 부동산, 한국은 부동산 엄청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오늘 내일 기사, 오늘 어제 기사에 제목만 가져왔는데요. 수도권 아파트도 미계약, 미분양 속출, 뭐 주택 침체 가속, 그리고 단지 하나가 통째로 미계약. 그래서 찬바람이 청약 시장에 불고 있다. 뭐 이런 기사들이 떴는데 어, 제가 볼 땐 이건 아직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요지는. 뭐 단지 하나라고 해봤자 뭐 몇 개 안 되고, 뭐 미계약, 미분양 속출이 아니라 조금은 더 심각한 게 나와야 경기 침체에 뭐 7할, 8할까지는 끝났다. 이렇게 좀 진단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서브프라임 때 이후를 여러 기사들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은 부동산을 예로 한번 들어보면 이게 12년 6월이니까 서브프라임 2009년에 왔으니까 한 3년 정도 지난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정도 나와줘야 터널의 끝이 보인다. 고 제가 제목을 정했는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분양가의 20% 납부시 즉시 입주, 20%만 내면 그냥 들어가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분양가의 60%에 대한 대출 이자 지원. 이제 이자도 내가 내줄게. 그리고 잔금 2년간 유예. 잔금은 이제 벌어서 나중에 갚아줘. 뭐 이 정도로 파격적으로 혜택을 줘야 이제 뭐 집이 돈은 있는데 안 사고 계신 분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 이제 드디어 뭐 살려는 사람들이 조금 나타날 것이다. 뭐 이 정도가 나와야 움직인다는 거예요. 경기 침체 정점에 와서는. 그리고 이것도 보면 2008년 12월 강동구의 아파트가 이제 20억짜리였는데 12억 정도로 8억을 넘게 어, 새 아파트였어요. 분양시장에 이제 할인을 해주니까 분양시장에 충격을 주기도 했다. 그리고 이제 분양가 할인을 넘어서 임대주택으로 전환,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와야 비로소 이제 끝에가 오는구나. 침체의 터널의 끝이 보인다. 이 정도까지 나와야 된다. 이 얘기를 드리려고 이 기사들을 좀 짜집기를 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입주 무려 6년 차, 그러니까 15년 4월 기사니까 2009년으로부터 6년 후인데요. 그때까지도 불이 꺼져 있어서 입주민들이 분통을 터뜨렸다. 물론 이제 아파트가 좀 고가이기도 하고 후행 지표니까 이럴 수 있다고 좀 늦게까지 갔다고 보이기도 하는데, 이거 사진 보시면 뭐 30% 할인, 그리고 뭐 9억대에서 6억대, 뭐 일산에 어디 근처였던 것 같은데, 이런 게 이제 뭐 전국적으로 정말 일상적으로 보는 일이 돼야, 이런 게 일이 돼야, 평상시에 일이 되어야 비로소 경기 침체는 끝이 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이제 부동산 얘기 드렸었는데 일반 상품들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전에는 지금이죠, 지금. 재고 쌓일라. 애플 얘기였고, 쌓였다. 뭐 월마트나 갭 얘기였잖아요. 근데 요 수준이 아니라 이제 파는 사람의 얼굴이 일그러져야 됩니다. 그래야 비로소 끝이 나고 희망적인 상황이 처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일단 뭐 의류도 지금 이게 11년 기사거든요. 의류도 뭐 폭탄 많이 하죠. 폭탄 할인 많이 하는데 그래도 안 팔려요. 그래도 안 팔린다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기업들의 전화가 폭주하고 있는데, 무슨 전화냐면 부도를 피하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재고 소진에 총력전을 펴고 있다. 그리고
백화점에서는 송년 세일을 평소보다도 훨씬 길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매출 수준이 지난해의 절반에 불과하다. 이렇게 떨이를 해도 안 팔린다. 또는 심지어 이제 끝판왕인데 미치고 판다가 나와야 돼요. 이게 나오면 아 그래도 어느 정도 경기 침체가 끝났구나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또 한 말씀을 드리면 내수 시장, 휴대폰 시장 환율 직격탄. 그러니까 지금도 1,300원 환율이 높다고 얘기를 하는데 서브프라임 때는 1,600원까지 올랐었어요. 뭐 IMF 때는 2,000원 넘었었죠. 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환율도 이렇게 높아진 데다 뭐 이통사 보조금 분담 요구까지 겹쳐 이중고. 정말 실제로 미치고 파는 상황이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저가폰도 이제 출시를 앞두고 연기를 시키는 거죠. 그건 남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고가폰을 몇 개라도 팔아야 조금이라도 이익이 되는 뭐 이런 상황에 처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정도가 나와야 그래도 안 팔린다. 미치고 판다. 이런 게 나와야 비로소 터널의 끝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가져왔고요. 저는 뭐 경제 전문가가 아니니까 뭐 지표나 뭐 거래량이나 뭐 이렇게 경기 침체의 끝을 판단하기엔 좀 무리가 있다고 보고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들을 가지고 일단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경기 침체의 끝은 손해보고 팔 때부터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세계 3대 거짓말이 있죠. 이 처녀는 시집 안 간다. 그리고 노인은 이제 빨리 죽어야지. 그리고 상인들은 손해보고 판다. 이 3대 거짓말이 이제 현실이 돼야 손해보고 파셔야 그때부터 이제 경기 침체의 끝이 왔다고 볼 수가 있고요. 제가 공부하면서 찾아봤는데 이런 속담이 있더라고요. 한 푼 장사에 두 푼을 밑져도 팔아야 된다. 장사는 아무튼 팔고 봐야 된다. 뭐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속담인데 뭐 맞다고 봅니다. 속담은 거의 맞으니까. 그래서 일단 정리를 해보면 최근에 실적 발표나 금리 인상 등으로부터 나온 안도 랠리도 결국은 경기 침체가 해결되지 않는 한은 이제 일시적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러시아 종전이든 중국의 위드 코로나든 무슨 이유든지 간에 주식이나 코인이 꽤 오른다면 그래서 일부라도 팔아야 한다고 생각을 했었고 이는 짐 로저스의 의견과도 일치합니다. 그러나 누구도 하락의 끝을 정확히 맞출 수는 없으니까 인내심을 갖고 장기 우상향하는 뭐 메이저 코인이든 주식을 사모으면서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시청 감사합니다.